교사들이 참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며칠 전에 서초구에 소재한 어느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죠.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폭 업무를 담당해서 그랬다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서울시 교사노동조합에서는 해당 초등학교 내에서 고인이 학부모들의 갑질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서초구가 법조인 학부모가 많다 보니까 그런 지위를 앞세워서 고인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양천구 초등학교 폭행 사건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서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교사가 온라인에 알렸고 또 교사의 남편도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제보를 했고요. 그런데 부모의 정신 나간 대응이 사건을 더 키웠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교사가 우리 애를 차별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해당 교사와 동료 교사들까지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다가 학교가 해당 학생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또 그 학생에 대한 엄벌 탄원서가 쏟아지니까 그제서야 사과하겠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참 한심하죠.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이어지다 보니까 자녀가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반응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이런 교권 침해 이슈들 때문에 교사가 더 이상 매력적인 직업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저도 아버지가 교사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에서도 교육학을 전공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정말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체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뭐야. 그러면 체벌 부활시키자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꽤 다이나믹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체벌이 좀 있는 남자 고등학교였어요. 뭐, 남고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빠따로 맞기도 하고,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강제로 머리를 밀기도 하고,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저 자신도 체벌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체벌이 필요 악의 역할을 한다고 느낄 때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학생이 교사한테 선을 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체벌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징계하는 그런 기능을 했거든요. 근데 2010년대 들어서 지자체별로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면서 그런 체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체벌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였어요. 좀 억울하긴 한데 뭐 체벌이 없어진 것 자체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었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체벌을 없애면서 체벌을 대체할 만한 보다 합리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냥 체벌 나쁜 거지 하고 띡 없애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막 나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교사한테 대들어도 내가 맞을 일은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생활기록부 상에 교사가 그 학생의 실상에 대해서 적을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학생의 그런 비행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적잖아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 민사소송이 들어오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런 비행의 정도가 심해서 입증이 가능하면 소송에서 교사가 이기겠죠? 근데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교사가 받는 스트레스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에너지, 비용,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에이, 그냥 참고 안 적고 마는 거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사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리적 폭력 말고 다른 종류의 체벌이 필요해요. 좀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의 경우에 교실 내에서 학생이 문제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사는 해당 학생을 교실에서 퇴장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최대 2일 동안 수업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문제 학생은 생활지도주임이라고 할 수 있는 딘의 지도하에 별도의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 학부모를 소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 학생을 격리시킨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데요. 교사는 학생의 폭력 기록에 대해 미리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이 과거에 비행과 관련된 기록이 있을 경우 이걸 미리 알 권리가 있어요. 왜 이런 권리를 교사에게 주냐면 교사가 학생의 혹시 모를 비행 내지는 폭력으로부터 대비하고 보호받도록 조치를 미리 취하는 거죠. 이런데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장이나 교육장이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학부모 회의 없이 바로 정학을 때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폭위라고 하죠. 그 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한해서는 그런 조치들을 다 패스하고 바로 징계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퇴학을 시킵니다.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기관이라 해당 학교에서 쫓아내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학교가 위치한 관 내가 아니라 관 외 지역으로 완전히 쫓아내버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학생으로부터 교사와 같은 또래 학생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은 뭐 총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학교의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여지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럼에도 만에 하나 학생이 교사를 물리적으로 공격한다 라고 하면 해당 학교의 교장이나 교직원은 이 사건을 당국에 보고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이런 사건을 보고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사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학교가 쉬쉬하게 강요했다, 학교가 문제를 덮었다, 이런 얘기는 애초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절차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미국의 이런 절차들을 보면 체벌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가혹하죠.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교사들의 수업권이 지켜지는 거죠. 학생 인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벌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교사들의 수업권, 교권이 지켜져야 학생들도 제대로 배우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교사분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